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그때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반이 되었고요. 지금은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 예민하고 똑똑한 성격이라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남편과는 결혼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방 쪽이에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시고 계셨고 신우이는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신혼여행을 한참 뒤로 미뤘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은 꼭 스위스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 준비와 더불어 신혼여행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혼식 때 이미 양가 친척 어른들께 신혼여행 경비로 쓰라며 따로 돈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남편과 스위스 여행을 고대하며 모아두었어요. 저는 그동안 재택근무를 해오면서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갈 날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아끼고 또 아끼며 알뜰하게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여행 경비로 쓰려고 매달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요. 스위스 물가도 비싼 데다가 한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주변국들도 둘러보고 오고 싶어서 여행 경비를 충분히 모아두고 있었어요. 제가 신혼여행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여행다운 여행을 다녀보겠냐 싶어서 이왕 욕심을 부려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유튜브나 남이 미리 다녀온 블로그 등을 보면서 숙소와 여행 일정 등을 다 세워두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재택근무만 해도 견딜만 했어요. 스위스와 유럽 여행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좋았고 설렸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아서 열심히 콘소리를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재택근무라도 답답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이가 없게도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이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많다고 불만이었어요. 그즈음에 남편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직장을 자꾸 바꾸는 게 전염병처럼 돌고 돌았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런다곤 하지만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뭐 얼마나 좋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만한 보람과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가면서 잘 적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자꾸만 잘나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가며 좀 더 나은 곳을 찾을 이유를 찾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 팀장 말이야. 정말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아무리 내가 좋은 기획안을 내놓으면 뭐해?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라치면 건방지게 잘난 체 한다고 하고 눈치껏 수준에 맞춰서 내놓자니 부장님 눈에 거슬리고 참 어려워. 이거는 능력과 실력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눈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저를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에 부합한 인간이었거든요. 어떤 일이건 간에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가며 어울리는 그런 직장생활이 저에겐 더 맞다고 봤습니다. 남편이 한 번씩 그런 이직의 꿈을 꿀 때마다 저는 제동을 걸었었어요. 배부른 소리도 하지도 마. 남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욕먹는다. 얼마나 여유가 만만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들은 그런 자리를 못 가도 안달인데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만둘 생각을 해? 지금 이래저래 자동차 할부금도 다 안 갚았던데 그러고 싶어?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눈꺼만큼 높냐? 대철이 와이프는 이직한다고 하니까 대번에 그러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이직해서 더 좋은 곳으로 대접받고 갔잖아. 그럼 너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았어? 왜 혼자서 난리야?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너는 내가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그만이겠지만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인생이 쫑 나는 거야. 몇십 년을 다닐 수도 있는데 내게는 중요한 관심사야. 너는 나를 너무 우습게 보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한두 번씩 이직에 대한 말을 꺼냈어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내뱉는 말이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었어요. 너 그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니? 생각 안 나? 처음 적응 기간이 힘든 거지.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지는 법이야. 나도 그랬어. 바보야. 그런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내가 괜시리 그러겠어. 이 회사가 겉보기만 좋은 거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야. 비전이 없겠더라고.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왜 왔냐고 하더라. 허구되기 십상이라며 더 늦기 전에 그만두지 못한 걸 후회한다더라. 남편의 논리는 그런 거였어요. 저의 논리처럼 회사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려고 오래 버텨봤자 능력있고 똑똑한 애들은 다 도태가 돼버리고 눈치가 빠르고 기회주의자인 애들이 살아남아 설치고 다니게 되는데 그땐 이미 나이도 차버리고 다른 데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고 저 자식들은 한참 돈이 많이 쳐들어갈 때이니까 어쩌지 못하고 억지로 다닌다고요. 그렇게 남편은 늘상 회사를 그만둘 이유와 핑곗거리를 찾더니만 겨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거긴 신우이도 도왔어요. 극우 공무원이었던 신우이도 늘상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과 만나면 꼼짝이 잘 맞았습니다. 아휴, 내가 눈꼴시러워서 못 살겠어. 시의원이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 조카나 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 있지? 어쩜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도 말은 청산유수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렴 결백한 척 하는데 말이야 토가 나오려고 한다니까. 그런데도 끽소리도 못하고 주어진 일만 해야 하잖아. 나는 축구를 공부해서 시험 봐서 축구리만한 월급도 감사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보람이 끼다면 뭐하냐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말이야. 나랑 나이가 동갑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직 특채로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반말까지 해가며 명령하고 자빠졌잖아. 누구 믿고 그러겠어? 시온 빽 있다더라. 그 시온이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우이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며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오빠처럼 착한 사람이 왜 고민을 해? 언니가 돈 잘 벌잖아. 지금 애도 없을 때 빨리빨리 오빠의 진짜 애를 찾아가야지. 시간 아깝게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당장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 남편은 내심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던 말을 신우가 해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준심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네 올케 언니 눈치 보느라 그만 못 둔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나를 사람으로 보겠니? 그래서 그랬는지 신우가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이직을 하고 싶다는데 그러라고 해요. 오빠가 살만히 놀고 먹을까봐 걱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 오빠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다 언니한테 달렸어요. 명심하고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나도 그만두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알았죠? 별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네요.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남의 돈을 벌어먹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았나 보는데요. 착각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 그리 만만한 줄 아나 본데 한번 크게 데워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러자 신우이가 저의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참 별스럽네요.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될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살아봐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오빠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뭐요? 춘삼 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던가요? 네,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마음 준비라도 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빠가 하고 싶은 일에 언니가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말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오빠가 쓸쓸 여행 가고 싶다고 허리를 부르던데 이참에 엄마 아빠 모시고 가족여행 갈 거니까 그리 알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나 했습니다.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그만뒀으면 혼자 그만둘 일이지 남편까지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신우가 얄미웠어요. 아가씨,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춘삼씨가 스위스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가기로 미뤄둔 거 몰라요? 그러자 신우이가 피식 웃으며 갓짠딴 듯이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이든 가족여행이든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딱 맞춰서 갈 수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언니는 일하니까 오빠랑 나중에 함께 가도록 하고 이번 우리끼리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그래 알아요. 뭐라고요? 그럼 다 그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결정이야. 오빠만 하면 되니까 쉽죠? 언니는 오빠랑 신혼여행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언니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오빠가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 못할까 봐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나만 빼고 다 결정하고 통보식이라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었어요. 자기야, 지금 회사 있는 거 맞아? 거기 어디야? 여기? 회사가 아니고 아는 선배가 다니는 여행사야. 뭐 좀 알아보려고 왔어. 뭐? 지금 이 시간에 회사 안 있고 뭐 하는 거야? 춘심이한테 못 들었냐? 나 퇴사했어. 며칠 됐는데 너한테는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싫어할 게 뻔했으니까. 저는 완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누가 네 맘대로 퇴사하랬어? 네가 사람이야? 그러자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얄미운 신우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저를 기만한 처사였어요. 저는 그때처럼 남편에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가만두나 보라며 으르렁 대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밥은 먹었냐?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기 춘삼이 말은 내가 대충 들었다. 너한테 이직하는 거 여러 번 말했는데 네가 반대해서 그냥 질러버렸다고 하더라.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더라. 호주 그만두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나도 그 말 듣고 얼마나 야단친 줄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줘라. 어머니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나 몰라라 해요? 이직이 쉬운 줄 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투가 싹 변하더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춘삼이가 생각 없이 그럴 애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너까지 그러면 못 쓴다. 알겠냐? 남자는 자고로 여자가 길을 살려줘야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런 애 저런 애 말하지 마라. 알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속이 넓은 여자가 못 되네요. 네가 그러니까 네가 무섭다고 나한테 여행 가자고 하더라. 여행이요? 그래. 마침 춘심이도 일 그만두고 춘삼이도 퇴사 여행 겸 효도 여행을 한다면서 우리끼리 오붓하게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모르는 여행 가신다니요. 그러니까 네가 오직 네 신랑을 쥐잡듯이 했으면 무서워서 말 못했겠냐.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날 거니까 그리 알고 네 신랑이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오게끔 부탁한다. 제 귀를 후벼파고 싶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 들은 걸 거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며느리 나만 쏙 빼고 여행을 간다는 말도 우스웠고 그것도 오늘 저녁 비행기 출발이라니 완전히 저만 왕따시키고 놀러 간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저만 빼고 가족여행이라니? 저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누가 너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냐? 너도 우리 가족이 되려면 네 신랑한테 좀 더 순하게 굴어봐라. 애가 결혼을 하더니 눈치만 늘었지 뭐냐. 뭔 소린지 다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열불이 나서 시어머니 목소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이가 쭈르륵 전화했어요. 역시나 받지 않았더니 톡으로 그랬어요. 언니, 기분 좋게 여행 다녀오게 언니가 마음 좀 넓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예요? 모처럼 가족여행인데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잘 다녀오라고 전화주세요. 남편의 서재로 달려가 보니 신혼여행 때 쓰려고 사두었던 캐리어 큰 가방에 이미 짐을 다 싸두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채게 하려고 옷걸이 뒤쪽에 숨겨놓은 걸 확인했습니다. 배신감이 엄청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제주도나 가나보다 했어요.
퇴사를 했으니 바람이라도 쏘이고 싶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눈 빠지게 기다리던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에 놀랐어요. 너 일주일 동안 스위스에 다녀올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여행을 해보고 자기랑 다시 그쪽으로 신혼여행을 가자. 괜찮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저도 모르게 남편 태극박을 날려버렸어요. 남편은 꼴깍지 않게 죽는 소리를 하면서 떼굴떼굴 구는 신용을 하길래 제가 다 열불이 났습니다. 야, 너 빨리 안 일어나? 누가 보면 내가 진짜로 너 한 방 먹인 줄 알겠다. 이게 어디서 엄살까지 다 펴?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나 몰래 속여서 퇴사하고 그동안 스위스로 놀러갈 생각까지 했어? 그랬더니 남편 입 반사판이라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스위스로 가족여행을 잘 다녀오겠다며 도망을 치듯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멍청한 것이 캐리어가 비어있는 것도 모르고 끌고 나가길래 속으로 어디 잘 까나 봐라 했네요. 역시나 한참이나 후에 집에 다시 와서 그러더라고요. 캐리어 가방에 있는 짐들은 네가 다 뺀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말도 없이 뺐어? 너는 네가 뭔데 내 캐리어 가방에 말도 없이 짐을 싸놨냐? 그거 결혼 전에 신혼여행 가서 쓰려고 내가 산 거야, 이 멍충아. 빨리 줘. 오늘 저녁 비행기란 말이야. 시간 없어. 미쳤냐? 나도 쌓였는데 너한테 주겠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주란 말이야. 나 급해.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는 이제 나랑 끝이야. 가족여행? 좋아하시네. 나는 네 가족이 아니라서 나만 빼고 가족여행 가시겠다? 그것도 신혼여행지로 철석같이 약속해놓은 곳에 말이지. 우리 이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알았어? 그러자 정색을 하며 그랬어요.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혼 말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효도여행 겸 다녀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참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몰랐어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라. 갔다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잘 찍자. 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맘 편히 다녀와? 꼭 이렇게 해야겠냐? 네가 맘 편히 다녀오건 말건 알아서 해라. 언제 내 허락받고 여행을 결정했니? 얼른 짐 챙겨서 가기나 해라. 라며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커다란 비닐용 백에 남편이 짐들을 다시 열심히 싸서 급히 나갔어요. 딱 봐도 퇴직금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한 것 같은데 이제 찢어지는 마당에 제가 돈 아낄 일 있나요? 저도 쓸 것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돈 관리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남편 카드 3개를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쇼핑이 최고였어요. 그동안 아끼고 사느라 백화점 쇼핑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실컷 남편 카드로 제 물건을 사면서 긁어댔어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다 보니 그동안 저를 결혼시키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방한복으로 입으실 방송 자켓과 편한 신발을 샀습니다. 저도 명품 선글라스와 필요한 물품들을 아끼지 않고 사챙겼어요. 배가 꽤나 아프겠다. 내가 네 카드로 한도만큼 다 사버렸으니 말이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저 신혼여행 기간에는 휴가를 주신다고 했죠? 그 휴가를 쓰겠어요.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아서 절차가 복잡하긴 했어도 비용만 좀 더 들 뿐이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유여행이었지만 융프라 VIP 패스권을 사서 이용했더니 편리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냐고요? 남편과 신혼여행을 갈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었어요. 유럽 여행까지 예상해서 돈을 모으기를 참 잘했더라고요. 스위스 여행만 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해드렸고 좋은 숙소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이국 음식을 피해서 제가 거의 직접 다 요리를 해드렸어요. 남편만 효도 여행이냐? 나도 효도 여행이란 걸 할 줄 안다고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참 뜻깊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혼말을 꺼내서 죄송했지만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어요. 넉넉한 신혼여행 경비 덕분에 유럽 여행까지 보름 이상을 잘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노발대발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카드로 다 써버렸어? 그리고 이게 뭐야? 장장 20일 넘게 유럽 여행까지 하고 와?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네 카드 좀 쓴 게 어쩐다고 그러니? 그리고 신혼여행 경비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나도 엄마 아빠 모시고 잘 다녀왔다.
너도 네 맘대로 나만 빼고 다녀왔잖아.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번에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서 잘 말씀을 드렸더니 너랑은 이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네 카드 돌려줄게. 잘 썼다. 남편 한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며 버텼지만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버텨봤자 득실이 없었던 거죠. 내가 네 카드를 썼던 금액은 위자료라 생각해라. 네 엄마한테나 네 동생한테 청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혼했다는 소식에 놀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였어요. 신혼여행보다 먼저 앞서서 효도여행 겸 가족여행 다녀왔다고 이혼하자고 한 여자는 세상에 너 하나뿐일 게다.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면 가만두나 봐라. 시누이도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오빠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생긴 거는 꼭 백녀시 같이 생겼는데 머리 쓰는 거 꼭 곰탱이 같아서 만만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백녀시가 아니라 불녀시였어. 감히 오빠 카드로 다 쓰고 거지로 만들어놔? 나한테 죽고 싶었냐?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녹음해서 그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끝까지 위자료를 깍깍 받아냈어요.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신의 귀 쪽에다 대고 속삭여줬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래야 내 심정을 알지 않겠니? 위자료 잘 쓰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